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쭉 이제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그 사주 용어,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사주 용어들의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오늘은 간단하게 그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군겁쟁제, 군비쟁제는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죠. 말 그대로 비견이나 겁재가 군을 이뤄서 그 재를 극하는, 그러니까 비겁의 세력이 강하고 재는 굉장히 약한 그런 사주 구조일 때 우리가 군겁쟁제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 사주 자체에 재가 없다면은 쟁제를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단은 쟁제할 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린 대세운에서 항상 재나 관이 오잖아요. 대운, 세운, 월은 오니까 비겁이 많으면은 쟁제를 할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일단은 원명에서는 그런 경우 무제사주나 좀 이따가 얘기한 이제 그 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무관이나 무제사주는 쟁제나 쟁관을 하지 않는다. 원명에서는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결혼운이나 남자운이나 이런 거에 쟁제, 군겁쟁제, 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무제사주들을 보면요, 잘 삽니다. 부재라고 가난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 거는 무관이라서 뭐가 없고 그런 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없다는 건 나머지 십신들의 힘이 다 강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또 그,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그래서 군겁쟁제가 된 사주들은 이제 좀 이 비겁보다 제 힘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여기 제가 그동안 많이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뿌리가 약하거나 없다거나 뿌리가 없어도 여기 식신이나 상관으로 생해 준다거나 아니면 관이 있어서 죄를 지켜준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요 탈제가 되기 쉽습니다. 탈제라는 거는 이제 죄를 탈취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일간 비겁 강한데 여기 시간에 재성 있다고 시상일위 편제격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시상일위 편제격이 좋은 사주지만 조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어를 알 때에는 그 용어 안에 그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죠. 시상일위 편제격은 제가 뿌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지 극당하지 않을 거잖아요. 극당에도 좀 제 손상이 덜할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식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없어도 돼요. 여기 지장간에 식상의 기운이 있어야 식신생재가 돼서 그 비겁이 식상으로 설기가 되고 그 세진 식상의 힘으로 재를 생하는 그러니까 비겁, 식상, 생재 이런 식으로 통관이 돼야지 이 재성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식상이 여기 하나 있다. 이렇게 있다. 여기 비겁이 많고. 자, 그런데 대운에서 아니면 세운에서 이 식신을 극하는 운이 오면요. 바로 탈제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극의 관계를 볼 때는 통관자의 유무를 보고 그 통관자가 어떻게 그 행동 패턴을 보는 거죠. 이 통관자가 잘 살아있는지, 대운, 세운에서 극을 당하지 않는지, 합을 당하지 않는지 이런 거를 잘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군비쟁제, 군겁쟁제는 다들 아실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혼잡. 혼잡 얘기는 제가 많이 했어요. 혼잡은요, 제일 폐해가 큰 거는 관살 혼잡이죠. 그렇죠? 관살 혼잡. 혼잡은요, 청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혼잡이에요. 이런 게 아니면 정관격에 편관이 있다던가
뭐 편관격에 정관이 있다던가 이렇게 정관 투출했는데 옆에 편관이 있다던가 이런 걸 혼잡이라고 합니다. 재성도 마찬가지예요. 혼잡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런 거는 혼잡 아니라고 그랬죠. 이런 거는 혼잡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관에 뿌리가 강하게 있다는 거죠. 너무 강해도 안 좋겠죠. 왜냐면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일간이 약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적당해야 좋다. 그래서 혼잡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혼잡이라는 말은 그 안에 무슨 말이 그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태과하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하다, 태왕하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관살 혼잡이라는 거는 관의 힘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 혼잡도 마찬가지예요. 인수 혼잡도 인수가 이 개수가 많아서 뭐 센 것도 센 거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다던가 뭐 이렇게 돼 있다던가 하면은 이게 재화가 안 되면은 항상 그 혼잡만 보시면 안 돼요. 혼잡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재화가 안 된 상태. 아까 관살도 마찬가지예요. 뭐 옆에 식신이나 상관으로 극을 당하고 하나는 극을 당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합관이 됐다던가 합살됐다던가 그러면요. 그건 혼잡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혼잡이 아닙니다. 그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재극인하고 있으면요. 재성이 인수를 극하고 있으면 이거는 혼잡이 아닙니다. 항상 자 혼잡이 아니라서 좋아. 이 사주는 혼잡일 뻔했는데 혼잡이 아니라서 좋아요. 맞아요. 맞는데 이제 우리는 사주를 볼 때 왜 어렵냐면 사주가 너무나 다양한 걸 다 봐야 돼요. 한꺼번에. 이런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연월에 이렇게 재화인이 이렇게 극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합이 되어 있다면요. 유심히 봐야 돼요. 그 어릴 때 부모 환경이라던가 가정 환경이라던가 뭐 어릴 때니까 뭐 학교나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런 그 상황을 좀 이게 연월이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뭐 식신이랑 뭐 인수가 해서 도식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은 뭐 관이 있는데 왜 비겁이 있다던가 뭐 인수가 있는데 비겁이 있다던가 이러면은 또 그거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혼잡을 우리는 항상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거죠. 정편이 각각 투출을 했으면 격을 포함하든지 포함 안 하든지 그러면 혼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잡은 반드시 하나를 해결해 주는 게 좋다. 특히 정관하고 편관, 관살 혼잡은 특히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극인 얘기 많이 했죠, 제가. 극은 항상 음양이 같은 것끼리 더 극심하게 극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편인이 있으면은 정제보다는 이게 카드가 왜 다 뒤집혔죠? 편제가 더 극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정제도 극을 합니다. 그걸 재극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좋은 재극인도 있고 안 좋은 재극인도 있다. 뭐 제격 페이는 좋은 재극인이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편지 어디 있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죠. 자, 이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인수격이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요. 깨끗한 인수격이다. 여기 이런 게 없다. 혼잡이 아니다. 자, 이러면요. 제가 귀신이잖아요. 인수격은 공부하는 사람인데 돈 보면 안 되잖아요. 여자 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귀신인데 이런 경우를 이제 사주 용어로 탐재괴인이라고 합니다. 탐재괴인. 뭐 찾아보시면 되게 자료가 많아요. 한자로는 안 쓸게요. 뭐 한글로 해도 충분히 우리 알 수 있으니까요. 재를 탐하다가 인수를 파괴한다. 뭐 이런 뜻이죠. 말 그대로. 이 정도는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돈 쫓다가 뇌물 쫓다가 공무원이 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 그것도 제가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러면 인수 혼잡이죠. 인수 혼잡은 인수가 과다하다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없어도 혼잡이에요. 자, 이러면 제가 좋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좋은 제극인이라고 했죠. 예, 이런 경우는 탐제 개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수용제라고 합니다. 인수격이 재를 용한다, 재를 쓴다, 재를 상신으로 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수격이 재가 와서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재성 망치 얘기도 하고 뭐 필터 얘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탐재 괴인하고 인수용제는 완전 다른 얘기다. 그러니까 재하고 인이 있으면 항상 그게 어떤 관계인지를 봐야 돼요. 예. 이런 경우는요, 육친으로 해석하면요, 아버지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사주의 아버지가 귀인인 겁니다. 아버지가 약이에요, 약. 아니면은 뭐 이게 정제면은 뭐 와이프가 될 거고, 연월에 있으면 정제든 편제든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사주 구조에 따라 뭐 여자면은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예, 되게 뭐 해석이 다양하죠. 예. 그러니까 이 내 사주를 구성을 잘 파악을 해야지 이 하나하나 십신이 나한테 약이 되는지 아니면 뭐 쥐약이 되는지 뭐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약이 되는 십신은요, 일단 나한테 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렇죠? 자, 이게 예를 들어서요. 이게 만약에 없다. 이 사주에 뭐 다른 게 있겠지만 이게 인수 혼잡이라서 이 편인이 지금 나한테 안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모친과의 관계가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윗사람. 인수는 윗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도 되고 엄마도 되고 윗사람도 됩니다. 이거는. 뭐 의식주도 되고 되게 많죠. 공부도 되고 뭐 되게 많은데 그게 특별히 나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세운에서 재성운이 오거나 옆에 뭐 재가 있다면은 그 해에는 발복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탐재개인, 인수용제는 완전 다른 얘기다. 제가 그거는 누누이. 탐재개인이란 말은 제가 잘 안 썼고요. 예, 제극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예, 제극인. 예, 재성이 인수를 극한다. 자, 이렇게 마크 한 번도 안 쓴 건데 이렇게 흐린지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입이 닳도록 얘기한 게 뭐죠? 식신과 편관이 있을 때. 식신. 이건 이제 격이랑 지금 용어는요, 격이랑 별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예. 이렇게 있던지 뭐 이렇게 있던지 뭐. 자, 이런 거는 식신제살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게 만약에 이 식신이 뭐랑 다른 거랑 합해서 반합이나 삼합이 됐다던가 그런 경우는 뭐 이 식신이 식신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지에만 둘 다 있으면요, 이거는 식신제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 편관도 예를 들어 이게 뭐 술토면은 이게 인호술이면 인호술로 될 거잖아요. 삼합이나 반합이 되면 아니면 오술, 인술 뭐 다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재가 될지 뭐 인수가 될지 식상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요거만 이 지지에서는 이 단독으로는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자, 어쨌든 다른 얘기고, 자, 이렇게 된 거 식신제살. 예, 뭐 말 그대로 내 재능으로, 내 식신의 재능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럴 때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식신제살. 뭐 대살이라고도 해요. 근데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아실 것까지는 없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식신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7살이 주가 되면 7살격이면은 7살 식재 7살격인데 식신이 제살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이제 격의 차이인 거고, 자, 식신 제살이던 7살 식재던 간에
그 식신으로 나의 난제를 해결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 얘기를 하면요. 자, 식신 제사를 잘하려면요. 이거 같다고 지금 일단 볼게요. 이거를 잘하려면요. 반드시 필수 조건이 일간이 강해야 돼요. 일간이. 일간이 뭐 여기 지지에 비겁이 쫙 깔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식신이나 편관이 약해질 거잖아요. 뿌리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할 때 강해야 된다, 뭐 왕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적당히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간이 약하면 식신 제사를 잘 못해요. 그렇겠죠? 내가 힘이 있어야 뭐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펼칠 수 있잖아요. 식신이 재능인데 그래서 요 무서운 애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내가 힘도 없는데 아무리 재능이 있으면 뭐예요? 못하죠. 그래서 식신 제살은 만약에 일간이 뿌리가 하나도 없다던가 뭐 되게 약하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일간이 매우 약하다. 그러면요. 이거는 극설교가가 됩니다. 극설교가. 뭐 한자인데요. 너무 심하게 설기가 돼서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이요. 설기예요. 설기. 심하게 극하게 설기돼서 안 좋다. 되게 제가 안 좋다고 지금 이제 되게 순화해서 얘기한 건데요. 일간이 약한 사주가 식신제사를 계속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그 대운에서 지지로 그 일간의 방신운, 그러니까 일간이 경금이면 뭐 신유술이나 그쵸? 뭐 간목이면 인묘진 그런 운이 오면 좋겠죠. 그거라도 안 오면 뭐 지지에는 인수운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조심히 봐야 돼요. 이 식신제살 사주가 잘만 구성되면 굉장히 귀하고 극귀한 사주인데 인수가 잘못 오면요.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요 식신을 죽여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또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는데 그 다음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하고 되게 어려운 얘기라서. 그래서 극설교가 되면요. 되게 흉하게 봅니다. 일단 건강도 문제가 생겨요. 극설교가 되면요. 그러니까 일간이 약하고 식신제살 사주인데 대운에서 또 식신이나 칠살이 오면요. 감당을 못하겠죠. 일간이. 자, 그러면은 그때 극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대운도 그렇고 세운도 그렇다. 그런데 뭐 월운까지 안 좋다. 그러면요. 되게 건강이나 뭐 그런 일신상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거는 뭐 통변할 때 할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간혹 언급을 했는데 이 식신이나 상관이 너무 강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식상이 너무 많을 때나 강할 때, 강할 때, 왕할 때, 자 이럴 때는요. 그리고 살이 약할 때, 자, 이거 위랑 좀 반대의 경우죠. 자, 이 경우는 일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일간이 매우 약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식상이 강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식상이 너무 강해서 약한 살을 그냥 뭐 교화를 하랬더니 아주 작사를 내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거를 제살태과라고 합니다. 뭐 말 그대로 딱 보면 보이시죠? 살을 너무 심하게 극제를 해서 안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설교가, 제살태과. 처음에는 좀 잘 안 헤어져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은 되게 그 사주를 이해하는데 되게 오히려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자, 이런 경우 살이 약해지잖아요. 지금 이 식상이 너무 강해서 얘를 그냥 완전 죽여버린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이 살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항상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운에서 뭐가 오면 좋겠어요? 이 살이나, 그쵸?
살운이 또 오거나 아니면은 이 살을 키워주는 게 뭐죠? 제가 항상 얘기한 재성이죠. 재성. 재생살. 예, 재생관, 재생살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관살은 제가 키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이 살을 키워줘야 돼요. 아니면 얘를 좀 눌러주던가 그렇죠? 자, 그래서 살을 키워주는 거를 우리가 살을 키워주는 거, 이거를 제자약살이라고 합니다. 제자약살. 자,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뭐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 자가 키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재성이 약한 살을 키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운이 오면 그 이때 발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 약사를 하려면 그쵸? 이 재성이 와서 이 식신생재 재생살이 되면 살이 확 커질 거잖아요. 살이 살아날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요, 반드시 조건이 일간이 강해야 돼요. 그쵸? 지금 식신도 일간의 힘을 빼고, 뭐, 칠살도 일간의 힘을 빼고 있는 십신인데, 재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성이 오면 식신생재 재생살 돼서, 뭐, 살이 커지는 건 좋은데, 조건은 이제 식지관이 더 커지니까 일간이 매우 신앙해야겠죠. 그게 조건인데요.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제가 얘기해도 어렵네요. 자, 일단 식신제사를 할 때에는 일간도 적당히 강하고 식신도 적당히 뿌리가 있고 편간도 뿌리가 있고 그러면은 대귀한 사주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알아두시면 좋고 식신, 유기, 승, 재관. 이건 여기 쓸 말은 아닌데 다른 데 쓰는데 식신이 좋으면 내 사주에 식신이 잘 이제 뿌리도 있고 뭐 주변에서 극당하는 것도 없고 일간도 강하고 이러면요 재관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관이 없는 사주만큼 아니면 더 좋게 이 힘을 낼 수 있다. 좋은 사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일간 강하고 식신 강하는 건 뭐 많이 있죠. 양인격에 뭐 식신이 있다던가 록겁격에 식신이 있다던가 뭐 식신격인데 일간이 강하다던가 뭐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이 식상이 되게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식상이 너무 과하면 이제 그 과한 식신의 부정성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식상이 적당히 있으면요 탈제도 안 해요. 제가 항상 그 얘기했죠. 비겁이 죄를 극하는데 뚱 주먹으로 때리죠. 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통관자 역할을 하는 거는 식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식상이 있으면요 탈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식상이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식신의 좋은 점, 식신이 길신인 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죄를 지키려면 정관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편관이나 그게 없다 그러면은 식상이라도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탈제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이제 격국 공부를 쭉 해보면요. 정관이 그런 이유에서 길신이고 소중하고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정제를 위해서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겁제도 그 죄를 극하니까 죄를 탈취하니까 겁제가 흉신이고 그쵸? 정관이 좋은 거는 그 겁제들을 막아주니까 겁제를 다스리니까 정관이 좋은 거고 그 겁제를 다스려서 좋은 이유는 정제를 지켜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제에 가 있더라고요. 예. 사주 이제 우리가 사주를 풀 때는 관살 위주로 풀어야 되지만
그렇게 푸는 목적은 그 나의 소중한 정제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게 돌아가더라고요. 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주 용어 풀이 계속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